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승훈입니다. 최근 급락장에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가 10년 넘게 반복해서 얘기했던 것이 있습니다. 초보자는 하락장에서 주식 투자하지 마라. 개인 투자자 공부 안 하고 주식 투자하면 안 된다. 시장이 좋을 땐 초보자도 수익 냅니다. 시장이 좋을 땐 공부 안 해도 수익이 납니다. 하지만 시장 상황이 나빠지면 그 이상 토해냅니다. 주식 투자로 성공하기 위해서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큰 손실을 피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금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급락장에서 손실을 최소화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상승장에서 반드시 수익 납니다. 그런데 자금이 지켜져야 그 수익을 또 낼 수가 있겠죠. 급락장을 피하려면 상승장, 하락장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상승장, 하락장 구분하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추세 구분을 하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상승 추세, 하락 추세 구분하는 방법 어렵지 않으니까요. 공부하고 기본만 지키면 큰 손실을 피하고 그 이후 수익 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코스닥 차트 볼게요. 최근에 4월 15일 고점 이후 코스닥이 엄청난 급락을 했습니다. 지수가 단기간에 20% 빠졌으니까요. 웬만한 종목은 코스닥 종목 30-40% 이상씩 급락을 한 거죠. 뭐 신라젠 하루에 30% 빠지고 불과 한 달 전에 HLB가 이틀 만에 3일 만에 60% 70% 급락이 나왔었죠. 그런데요, 이 급락을 피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 급락장에서 최근에 몇 천만 원씩 손실 본 분들이 많은데, 만약에 3천만 원 손실 볼 거, 1,000만 원만 손실 보고 막았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2천만 원 수익인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시장은 항상 급락이 나오면 결국 그 다음에 급반등이 나와요. 급락이 나오면 급반등이 나오고 그 이후에 상승 추세가 나옵니다. 하락 추세가 강하게 나오면 그 이후에 바닥을 만들고 급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어느 순간 상승 추세를 만듭니다. 하락 추세에서 바로 상승 추세로 가진 못하죠. 급반등이 나오고 왔다 갔다 하다가 나중에 상승 추세로 가는 거죠. 근데 이 급락이 나오는 상태에서 손실이 계속 누적되고 현금은 없고 이상한 종목에 물려 있으면 나중에 장이 상승해도 그 종목은 잘 안 올라가고 장이 상승할 때 제대로 된 종목을 살 현금은 없어서 더 힘들고 악순환이 되는 거죠. 자, 보세요. 코스닥 추세를 구분하면요, 이 급락을 피할 수가 있고요. 반대로 이 급등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추세를 구분하는 가장 쉬운 방법, 이평선을 보는 겁니다. 추세를 구분하는 방법을 크게 저는 4가지로 보는데요. 첫 번째, 추세의 정의를 활용하는 방법. 두 번째, 추세선을 활용하는 방법. 세 번째, 이평선 활용하는 방법. 네 번째, 기타 보조지표 활용하는 방법인데, 오늘 이평선 활용해서 추세 구분하고 급락 피하는 방법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이평선 그 자체가 추세의 방향입니다. 단기 이평선은 단기 추세의 방향이고요. 장기 이평선은 장기 추세의 방향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60일선만 놓고 한번 볼게요. 자, 보세요. 60일선만 놓고 보면 241선은 일단 냅둘게요. 60일선이 하락할 때는 하락 추세인 거예요. 60일선이 횡보할 때는 횡보 추세인 거고 60일선이 상승할 때는 상승 추세인 겁니다. 횡보할 때는 다시 횡보 추세죠. 그러면 상승, 횡보하다가 다시 상승으로 턴하는 시점, 여기가, 그러면서 여기 돌파하는 시점, 여기가 바로 10월 24일 급등 추세가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확인된 시점이죠. 그리고 나서 상승, 조정, 상승, 강한 상승 이후에 첫 조정 이후에 재차 강한 상승, 반대로 강한 하락 이후에 첫 반등 이후에 다시 강한 하락, 또 강한 하락 이후에 반등 이후 다시 강한 하락,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 4월 15일 고점 찍고 빠질 때요, 1, 2, 3, 4월 상승할 때 60일선 우상향하다가 60일선이 여기서 우하향하면서 꺾였죠.
그럼 최고점을 딱 잡는 거는 정말 어렵습니다. 잡는 방법도 있지만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고 여러 가지 확인할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고점 패턴을 만들면서 내려가기 시작할 때, 이럴 때, 그러면서 61선이 꺾일 때, 이제는 하락 추세로 바뀌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 241선이 있는데 61선은 중기 이평선입니다. 중기 추세를 알려주는 거죠. 241선은 장기 이평선입니다. 장기 추세를 알려주는 거죠. 장기 추세가 상승 추세죠. 여기 횡보 추세고. 근데 여기서부터 하락 추세로 바뀌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파동, 주식은 항상 파동을 그리는데 주가는 상승과 하락 파동을 그리면서 움직이는데 크게 하락을 했죠. 크게 하락한 거고요. 241선이 우하향하는 가운데 크게 하락하고 반등한 겁니다. 큰 관점에서는 다시 크게 하락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큰 관점에서 하락 반등해서 여기서 올라타고 241선 올라타고 그 위에서 움직이면 다시 상승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올라타지 못하고 저항을 받고 깨지고 다시 부딪히고 급락이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장기 평선이 우하향하는 가운데 주가가 하락하고 반등했다가 단기 평선이나 중기 평선이 다시 하락할 때가 조심해야 될 때다. 그럼 21선 넣어볼게요. (21선을) 추가해서 보면, 자, 21선이 여기서 우상향하다가 꺾였습니다. 21선이 우상향하다가 꺾일 때, 자, 꺾이기 시작한 날이 5월 8일입니다. 근데 5월 7일에 이미 내일부터는 21선이 꺾이겠구나, 꺾일 가능성이 높겠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요? 21선 계산은 20개를 평균한 거죠. 20일간의 종가를 평균한 건데 마지막 값보다 더 내려가면 빠지는 값, 그러니까 20일 내일이 되면, 다음 날이 되면 그 전날 값이 빠지고 새로운 값이 들어옵니다. 빠지는 값보다 들어오는 값이 높으면 평균은 올라가는 거죠. 빠지는 숫자보다 새로 유입되는 숫자가 낮으면 평균은 낮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숫자는 올라가고, 그러면서 횡보만 해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횡보만 해도 자연스럽게 21선 우하향으로 꺾이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 계산입니다. 산수. 평균을 계산할 때 새로 유입되는 숫자가 높으면 평균이 올라가는 거죠. 새로 유입되는 숫자가 낮으면 평균이 낮아지는 거고요. 그래서 바로 이날이 5일선 이탈하면서, 여기 5일선은 없지만 5일선 이탈하면서 21선을 이탈했죠. 21선 살짝 올라갔다 이탈. 그러면서 이평이 여기 수렴이 되죠. 이평이 수렴이 되는 자리가 항상 중요한데요. 자, 보세요. 이평이 수렴이 되다가 위쪽으로 방향을 터닝하니까 급등이 나오는 거고, 이평이 수렴이 되다가 하향으로 터닝하면 급락이 나오는 거고요. 이평이 또 수렴되다가 하향으로 터닝하면 급락이 나오는 겁니다. 항상 시세는 수렴과 확산을 반복하는데, 이평 수렴, 여기도 이평이 수렴되고 그 다음 하향으로 방향을 잡으면서 급락이 나왔죠. 항상 이평 수렴을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5일선 단기간의 평균입니다. 단기간의 평균이고 단기간의 방향을 알려줍니다. 1월 달에 상승할 때는 5일선을 깨지 않고 상승하죠. 단기 추세가 상승으로 가면서 21선 우상향 전환됐고, 그러면서 61선 우상향 전환됐습니다. 그러니까 이평선이 다 같이 상승하는 시점, 그러니까 여기서는 5일선, 21선, 61선 단기, 중기 평선이 모이고, 단기, 중기 평선이 점차 모이면서 상승하는 시점이죠.
상승이 확인되는 구간, 상승 파동이 시작됐구나 완전히 확인되는 구간인 거죠. 저는 1월 5일 날 1월 4일 저점 찍고 1월 5일 토요일에 방송을 올렸죠. 상승으로 본다고. 그래서 이평선만 보더라도 우리가 급락을 피할 수가 있다는 부분을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 아까도 얘기했는데 강한 상승 이후에 첫 조정 저로의 매수 기회, 초보자가 가장 매수하기 좋은 타이밍이 항상 파동은 기본적으로 3파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3파가 안 나오면 어떻게 나오느냐? 강하게 상승 1파가 나오면 조정 2파가 나오고 상승 3파가 다시 나오는 경우가 많고요. 근데 안 좋게 흐르면 상승이 나오고 조정이 나왔다가 쌍봉으로 나오고 죽을 수 있죠. 상승이 어정쩡하게 나오고 조정이 강하게 나오면 3파로 나오지 못하고 올라갔다가 근처에서 다시 빠지는 쌍봉이 되는 거죠. 근데 강하게 상승하고 상승에 대한 조정이 건전하게 나오면 다시 강하게 상승한다. 그래서 항상 상승 1파, 강한 상승 1파 이후 조정이 초보자가 매수하기 가장 좋은 자리고, 반대로 강한 하락 이후 반등해서 61선 근처에서 쌍봉 만들고 또 급락 나왔죠. 강한 하락 이후 반등해서 항상 조심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기억하시고, 강한 하락 이후 반등이 나왔다가 고점 패턴 쌍봉을 만들면서 5일평 5일선을 깬다. 아, 이거 잘못하면 또 죽으러 가겠구나. 그래서 이 날이 하방을 공격하는 날이다. 하방을 공략하는 날이죠. 뭐 주식 선물 매도, 이 앞에 5월 7일 주식 비중 줄이는 날, 급락을 혹시 모를 급락 또는 급락이 아니더라도 전저점 부근까지의 하락을 대비하는 날. 근데 여기서 장대 음봉이 터지면서 급락으로 갔죠. 자, 지난 금요일날 신라젠이 하한가를 갔는데요. 이 신라젠 보세요. 뭐 예를 들면 여기서 급등했다, 급락했죠. 역V자 나왔습니다. 항상 역V자 나오면 조심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241선 우하향이죠. 61선은 상향에다가 하향으로 바뀌었고, 여기서 횡보하다가 다시 여기서 하향으로 바뀌었죠. 여기가 뭐예요? 이평이 수렴되는 자리. 그리고 나서 강한 하락, 약한 반등, 강한 하락, 약한 반등, 강한 하락. 그러니까 이 주식은 여기서 횡보할 때 이미 추가 하락 가능성이 높은 거고, 확률상 추가 하락 가능성이 높은 거고, 거래가 터지면서 깨질 때 추가 하락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구나 라는 시그널이 나온 거죠. 아까 코스닥이랑 비교해보면 241선에서 부딪히고 5일선을 깬 날, 이런 날, 또는 반등했다가 다시 깬 날, 5일선을 여기 21선, 61선에서 반등했다가 다시 깬 날, 쌍봉이 되는 거죠. 이런 날이 이제 하락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겠구나. 재수 없으면 급락으로 가겠구나. 왜? 여기서 강한 하락 이후에 박스니까, 강한 하락 이후에 박스는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돼요. 제가 이거 셀트리온 예전 영상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강한 하락 이후에 박스는 확률적으로 추가 하락 가능성이 높은 거죠. 여기서 다시 돌리려면 박스 하단을 지키면서 박스 하단을 지키면서 돌리려면 박스 하단을 지키면서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강하게 올라와서 고점에서도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돌파해야 상승으로 간다. 함부로 상승을 논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 제가 저 토마토 TV에서 방송할 때 요 구간에서 집중 투자해서 100% 이상 수익 내고 여기서 다 팔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켜보니까 강한 하락 나왔죠. 중간에 약한 반등 나오고 또 강한 하락 나오고, 그리고 나서 결국 박스권으로 가다가 그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지금 계속 하락 반등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강한 하락이 나오고 박스권이 나온다.
그러면 추가 하락 가능성이 높은데 거기서 이평선으로 추세를 보셔야 된다 이 얘기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죠. 강한 하락 나오고 박스권 나오고 여기서 상승으로 돌리려면 어떻게 된다? 박스 상단을 강하게 돌파해야 된다. 그러면서 241선을 돌파하고 그 위에서 놀아야 다시 추세 상승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단기 미니 박스로 보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미니 박스를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어떻게 됐어요? 돌파하고 여기를 지키면서 다시 241선과 그 전 박스 상단 여기까지 돌파를 해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여기서 제가 단타 매매를 했었는데 매수했다가 수익이 난 상태에서 다시 빠져서 수익 거의 약간의 수익 미미한 수익을 거두고 팔았어요. 왜? 거래가 터지면서 돌파했기 때문에 돌파 눌림에서 매수를 했죠. 그럼 여기서 다시 상승을 강하게 하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상승하는 모습이 안 나오고 분봉에서 꺾이는 모습이 나오면서 일단 약간의 수익을 챙기고 거의 수익이 크지 않았는데 수익을 챙기고 팔았는데 결국에는 깨졌죠. 그럼 어떻게 돼요? 추세의 논리. 강한 하락 이후에 박스를 그렸는데 또 강한 하락이 나오면서 거래가 터지면서 깨진다? 그러면 또 하락했다가 반등했다 또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최소한 반등했다가 다시 빠지면서 바닥을 또 빠지지 않더라도 바닥을 다지는 흐름이 나온다는 거죠. 확률적으로 그렇다는 거고. 코오롱 티슈즈는 지금 8월 달에 상장 폐지 여부 된다고 하던데 지금 어떻게 됐나 모르겠습니다. 코오롱 티슈진 상장할 때부터 상장 초기부터 좀 이상했죠. 상장을 얘가 언제 했냐? 제약바이오가 가장 강할 때 셀트리온이 날아가고 신라진이 날아가고 그런 시즌에 상장을 했어요. 2017년 11월 달에. 그리고 제약바이오가 1월 달까지 엄청난 급등을 했죠. 근데 얘는 역V자로 떨어졌습니다. 올라갔다 또 급락하고. 그래서 이런 종목은 쳐다도 봐서는 안 된다라고 했었고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똑같죠. 패턴이. 앞에서 봤던 거나. 역V자 나오고 역V자성 나오고 강한 하락 이후에 박스 61선 우하향 되면서 61선 부근에서 고점 만들고 급락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뒤로도 길게 보면 결국에는 이 급락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던 거죠. 꼭 급락하지 않더라도 이 주식은 위험한 주식이다 알 수가 있는 거죠. 강한 하락 이후에 또 박스고 크게 박스고 또 여기서도 박스 비슷하게 수렴을 만들고 하향으로 터닝하기 시작했으니 야 이거 골로 갈 수도 있겠구나. 저점 보러 가겠구나. 근데 저점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하한가로 급락을 해버리고 지금 땅굴 파다가 거래 정지가 된 상태인데 이런 주식을 저 위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5만원, 6만원대에서 엄청 많이 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8,000원 됐는데 여기서 다시 거래 재개가 되더라도 엄청난 손실인 상태고 만약에 상장 폐지되면 진짜 말도 못하는 큰 손실인데 주식 투자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이런 큰 손실을 피하는 거고 큰 손실을 피하기 위해서 추세를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쉬운 추세 구분 방법, 가장 쉬운 방법 초보자는 이평선 하나만 놓고 241선이면 241선 또는 121선이면 121선 또는 61선이면 61선 어떤 기준 이평선 하나만 놓고 추세 구분하는 방법을 계속 익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21선이 우하향이고 단중기 이평선이 하락하다가 올라와서 다시 하락하는 그런 시점에서 절대 주식을 사면 안 되고 들고 있다면 팔아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드린 설명은 분봉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분봉에서도 똑같이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면 신라젠이 여기서 강하게 상승했다가 강하게 빠지고 그 중심을 넘지 못하고 이평선 장기 이평선 우하향으로 꺾이고 그렇게 되면서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이게 장중
예를 들어서 장중 분봉 차트에서도 이런 형태가 나온다. 막 아침에는 오전에 강하게 상승했는데 강하게 내려와서 거의 대부분 상승폭을 상당 부분 반락을 시키고 나서 더 이상 그 하락의 절반도 회복을 못하고 지글지글 움직이고 장기 이평선 우하향으로 꺾인 상태에서 중기 이평선으로 우하향 꺾인다. 그러면 확률적으로 장후반에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면 단타를 할 때도 이런 종목을 어느 순간 앞에서 샀든 중간에 샀든 어느 순간 샀을 때 이 종목은 계속 흘러내릴 가능성이 높겠구나 판단을 내리고 익절을 빠르게 하든 아니면 손절을 빠르게 하든 매도를 어느 순간 빠르게 결정을 내려야 된다는 거죠. 계속 기도하고 보유하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오늘 방송 요약해 드릴게요. 기본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항상 기본이 충실해야 됩니다. 시세는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추세를 형성하고 수렴과 확산을 반복하고 파동을 그립니다. 그리고 패턴을 보여주고요. 그래서 이런 시세의 원리를 이해를 하면서 주가 차트를 봐야 됩니다. 자, 쉬는 것도 투자다. 지난 4월 15일 이후 수개월간 장이 안 좋았습니다. 근데 크게 보면은 코스닥 같은 경우 크게 보면요, 코스피도 거의 마찬가지지만 작년 1월 이후에 크게 보면 계속 하락장이에요. 1월 고점 이후에. 네. 코스피도 마찬가지예요. 크게 보면은 이 고점 이후에 계속 하락장입니다. 우리 시장. 큰 파동, 큰 추세상으로는 계속 하락장인 거고 중간에 이 반등장이 있었던 거죠. 네. 단중기로 보면 상승장이죠. 단중기로 보면 여기가 상승장입니다. 단기로 보면 여기도 상승이죠. 네. 시간 단위의 구분이 항상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락장에서 쉬는 것도 투자다. 현금도 하나의 종목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현금도 종목이다. 그래서 상승장, 하락장 구분하자. 초보자는 하락장에서 주식 매수하지 마라. 강한 하락, 반등 파동 이후 조심해라. 급락장 피하면 그 이후에 큰 수익 난다. 자, 오늘 저녁 다음 주 단타 관심주 영상을 올릴 예정입니다. 공부용으로 참조하시고요.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구독자분들, 대박이분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